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학교 일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3교시로 안내되었던 주소록, 학생 기록, 출결, 회의록, 학사 일정, 수업 기록 등의 메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를 클릭하고 들어와 주세요. 제가 먼저 이렇게 대강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거는 예시이고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큰 글씨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컨트롤 쉬프트 3을 누르고 글씨를 썼었는데요.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자료 저장고랑 시간표를 기록해요. 2개 써볼게요. 네, 이렇게 적어주셨나요? 그러면 요것처럼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볼 건데요. 요거는 슬래시하고 원하시는 색깔을 치면 옐로우라고 치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할 건지 아니면 배경이 노란색으로 변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배경을 변화시키는 걸 더 좋아해서 배경을 눌러볼게요. 시간표도 이렇게 주황색 배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전 항상 이렇게 자료를 놓는 페이지를 왼쪽에 넣어둬서 찾기 쉽게 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항상 시간표처럼 저희가 한눈에 봐야 하는 것들을 맨 윗페이지에 넣어놓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2줄로 넣었냐면요. 뒤에 왔으면 좋겠는 걸 왼쪽 6개 이거를 끌어와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렇게 초록 파란 색깔 바가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다 놔주면 이렇게 다단이 생깁니다.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요 아래에 있던 거를 6개의 점을 끌어서 놓고 싶은 위치에 파란색 커서가 생기면 놓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는요,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 만들었던 것을 쭉 드래그해서 자, 요 바로 밑에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럼 다단이 풀렸을 텐데 다단을 한 번 더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렇게 자료 저장고를 만들어 놓을 건데요. 요 하나하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요로 하나하나를 페이지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저희 요 밑에다가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슬래시하고 페이지 2023 학생 주소로 하나 만들고 아이콘은 저는 하트를 색깔별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아이콘과 커버를 넣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면 요것처럼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아래 페이지도 만들어 볼 건데 계속 하려면 힘드니까 요 왼쪽에 있는 거를 누르시고 복제.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거를 학교 주소록으로 바꿔볼게요. 들어가서 학교 주소록. 빨간색 하트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황색. 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2023 회의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3 회의록. 노란색으로. 배경이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은 수업 자료 창고 2023 수업 자료 창고 이번에는 초록색 하트로 만들어 볼게요. 그
그 다음에 2개 더 만들 겁니다. 학교 사이트 정리랑 2023 학생 자료. 학교 사이트 정리. (2023) 학생 자료. 자, 여기까지 하면 제가 위에 만들었던 것과 아래가 똑같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표 기능입니다. 표는 똑같이 /표 해서 먼저 만들면 이렇게 6칸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제목 쓰는 거 빼고 월화수목금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 만들어 주시고 아침 활동하고 1, 2, 3, 4, 5, 6. 자, 지금 1교시까지밖에 아침 활동 1교시까지밖에 없으니까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되셨으면 얘를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저 끝에가 잘리고 잘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이 표에 이런 데를 누르시면 이 페이지 너비에 표 맞추기 양쪽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깔끔하게 끝에 페이지에 맞춰집니다. 자, 그 다음 표 안에 이름을 이제 내용을 넣을게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아침 활동. 아침 활동 없으신 분들은 아침 활동 안 넣으셔도 좋아요. 대신에 뭐 점심시간에 하는 교실만의 루틴이 있으면 그걸 넣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예시를 위해서 대표적인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날짜나 시간표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보기 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줄을 누르시고 제목행 또는 색을 저는 주황색으로 할래요. 아니면 노란색을 할래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택하시고 제목행 누르시고 이번에는 초록색을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독서, 뭐 리코더, 또 뭐가 있을까요? 한자 쓰기. 생각나는 게 없어서 막 적을게요. 영어 단어 외우기, 독서, 그 다음에 영어, 과학, 체육, 창체 이런 식으로 자주 바뀌지 않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면 그냥 이렇게 넣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요 위에 하나씩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만들어진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생 주소록을 항상 만들어 놓는데 왜냐면 처음에 체크리스트 했던 것처럼 급하게 집에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던가 아니면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주소를 알아야 되던가 이럴 때 안 갖고 오면 참 곤란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비로 항상 이렇게 주소록을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저희 예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거는 아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던 거라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선택을 해주시고 2023 학생 주소로 저는 예시2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하도 같은 게 많아서. 자, 여기까지 만들으셨으면 이 안에 것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는 제목은 제가 없앨 수 없다고 했으니 이름 대신에 학생 이름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주고 이제 속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게 전화번호 되어 있는 거에 학생 번호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번호도 있으면 좋겠다. 보호자 번호. 혹시 어머니, 아버지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어머니 번호, 아버지 번호 이렇게 따로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번엔 주소를 넣을 건데 주소는 그냥 쭉 일련의 텍스트니까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주소라고 알아보기 쉽게 속성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하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릉 학생, 학생 번호는 010-1234-5678, 보호자 번호는 010-4321-9786, 주소는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유천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잘 써넣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엑셀에 가지고 있으신 자료가 있다면 엑셀이랑 복사 붙여넣기가 잘 호환이 되니까 그대로 붙여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를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학교 주소록인데요. 저는 여기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게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들 전화번호부 나와 있는 거를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이미지로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넣는 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에 또 슬래시, 무조건 슬래시입니다. 슬래시를 넣고 이미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링크로 넣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이트에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움짤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를 넣어야 되니까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바탕화면이나 저장된 것을 끌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는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예시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미지 넣는 법만 알려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록에서는 새로운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 만들기 눌러서 회의록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를 하나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뭔가 뱅글뱅글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로 열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버튼이라고 합니다. 버튼으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간단한 기능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일정 체크에 관한 게 나와요. 그럼 학교 일정, 회의할 때 이걸 딱 키고 학교 일정, 뭐 다음 주에 뭐 소독이 있음, 목요일, 그다음에 뭐 목요일에, 뭐 금요일에 뭐 태블릿 점검 이런 식으로 학교 일정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시간표도 선생님들끼리 많이 바꾸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수요일 영어 전담, 목요일, 수요일 뭐 3교시 영어 전담이 목요일 3교시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위에 넣었고요. 학교 공지사. 보통 부장님들이 어떤 공지가 있다고 가지고 오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위원회를 꾸려야 아니면은 뭐 학교 공사가 있음. 학교 공사 안내, 뭐 아이들한테 뒷문으로 학교를 해라. 이런 안내. 이런 식으로 공지사 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회의를 하시는 진도 부분입니다. 저희는 매주 회의를 해서 진도랑 활동지를 나누는 편인데요.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뭐 예를 들어 국어는 84페이지까지 그다음에 활동지는 뭐 어떤 활동지가 필요하고 이거를 일반 선생님이 해주신다. 그럼 수학은 7단원 마무리까지 하고 우리 다 같이 단원 마무리 활동지 이거는 2반 선생님이 만들어주세요. 사회는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울 건데
다양한 의복 만들기를 직접 해봅시다. 요거는 3반 선생님이 품위를 한꺼번에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끼리 맞추신 진도를 써놓는 편입니다. 근데 매일 항상 요런 간단하지만 어떤 제목으로 써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걸 버튼으로 만들어 놓는 편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오늘 같이 만들어 봐야 되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보셨으니까 선생님들의 회의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목은 2023 회의록 예시 2. 저는 2로 만드는데 선생님들은 예시 또는 예시 1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똑같은 템플릿이 계속 나오게 하려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템플릿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 전에 속성을 먼저 만들어 놓자면 회의명 그리고 저는 태그 말고 날짜를 만들어 놓는 게 그리고 날짜를 항상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기억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회의명과 날짜만 간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버튼을 만들러 갈 건데요. 버튼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 밑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PPT에 템플릿을 만들어주고 활용하시는 것처럼 노션에서도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두실 수 있어요. 새 템플릿을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크게 보기 위해서 전체 페이지로 열어볼게요. 이게 템플릿인지 아니면 그냥 페이지가 열렸는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위에 이렇게 노란 바로 지금 어디에 있는 템플릿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일단 써볼게요. 몇 월, 며칠 회의록 어떤 회의록 학년 회의일 수도 있고 회의가 다양하니까 빈칸으로 둘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버튼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까지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버튼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아까 저는 일정 정리 이렇게 넣었던 것 같고 여기 앞에 귀여운 아이콘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넣어주시고 제 버튼 이름이랑 아이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일정을 정리하는 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용을 쓸지 단계 추가를 누릅니다. 단계 추가를 누르시면 어떤 것을 할지 선택을 하게 하는데요. 저희는 블록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아까 있었던 것처럼 선생님들 마음대로 넣으시면 좋겠지만 학교 일정 정리해서 2가지 정도 넣을 수 있는 칸을 만들고 수업 시간표 조정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하면 넣으시고 저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거를 쭉 드래그해서 여기 블럭에 넣어주시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버튼이 생겼습니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정리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건 잠깐 지워두고 두 번째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버튼 되셨나요? 네, 버튼 두 번째는 아까 공지사항이었어요. 원하시는 이모지를 또 하나 선택을 하시고 네,
아까처럼 단계 추가 블록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떤 블록이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공지사항 1번, 그 다음에 공지사항 2번, 다음 선생님들 저 컨트롤 시프트 3 눌러서 글자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공지사항 3번 넣고 싶다. 완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도 잘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잘 됐죠? 네, 그 다음 마지막 버튼 선생님들 마음대로 시간표 정리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배움 안내라고 많이 불러서 배움 안내 계획 이렇게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이모지 일정이 불타오르라고 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블록 삽입. 이번에는 어떤 과목에 어떤 진도를 나갈 건지 어디까지 나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국어, 2번 수학,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예시니까 이렇게 5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완료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잘 됐나 확인. 네, 확인이 됐으면 나머지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을 편집을 해놓고 선생님들이 나가보시면 이렇게 다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몇 월 며칠 회의로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기본 템플릿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템플릿을 기본으로 설정, 모든 보기에 적용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 오늘 회의 있다 해서 회의를 기록하실 때는 새로 만들기 누르고 전체 페이지로 보는 게 편하니까 여기만 넣어주시면 돼요. 12월 오늘 7일이거든요. 7일 학년 회의로 하고 날짜도 넣어주시면 좋죠. 다음에 회의할 때 이걸 다 칠 필요 없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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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내용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이 왔습니다. 다음 수업 자료 창고는요, 따로 만들지 않고 저희가 그 전에 카멜레온의 데이터에서 만든 결과물 있잖아요. 선생님이 저랑 같이 필터랑 정렬 배웠던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주셔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사이트 정리는 제가 미리 간단해서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바로 여기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이트는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들이 물건 사실 때 다양한 사이트 있는데 학교 아이디 비번 까먹거나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똑같이 인라인 인라인 만들어 놓고 표 제목은 학교 사이트 정리. 다음에 이 이름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름 대신에 사이트명. 다음 속성을 태그에서 하나씩 찍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로 하나는 아이디, 하나는 비번. 네, 그리고 저 같은 귀차니즘은 또 파일과 미디어를 만들어서 사이트, 연결 이렇게 해놓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쿠팡 아이디, 아이디가 ABCD이다. 비번은 FGHI다. 이렇게 써놓고
사이트 연결에는요, 실제로 제가 쿠팡 사이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 놔요. 그러면 여기 사이트를 딱 누르면 바로 쿠팡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 놓습니다. 네. 꽤나 요런 학교에서 쓰는 사이트가 많잖아요. 뭐 학교 장터도 있고 아이스크림몰도 있고 또 가끔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마이크로 365 아이디 비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학교 사이트를 하나 정리해 놓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그다음에 학생 자료 페이지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가 조금 복잡해서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놓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만드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밑에 똑같이 만들었던 거는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만져 놨는데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 자료에 들어가면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를 넣을 건지 고민을 해본 결과 일단 이름 그리고 선택에 어떤 걸 선택하게 되어 있냐면요. 생활이나 학습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뭐 선택도 좋지만 뭐 분야 이렇게 어떤 상담을 했는지 분야라고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생활과 학습 중에 어떤 거를 상담했는지, 그리고 상담한 날짜, 내용을 넣을 수 있게 했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관계형이라는 속성이에요. 이거는 다른 표와 이 표의 관계를 맺어주는 때 사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뒤에 나올 그 달력에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요 페이지와 연결을 해놓은 페이지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는 요게 아마 이렇게 캘린더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네, 이 캘린더를 처음에 만들 때는 표로 만드시는 게 편해서 제가 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표로 할 일, 종류에는 어떤 거 넣어 놓았냐면 뭐 수업 준비, 출장, 연수, 회의, 상담, 뭐 나이스 작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을 넣어 놓았고, 날짜,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박스. 그리고 여기도 학생 자료 예시라고 관계형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아까 그 학생 자료와 연결을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선생님들이 오늘 김강릉이를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일을 적어 놓고 근데 이거 상담한 내용을 어떻게 적지 했을 때 이 페이지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누르시면 어떤 학생인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릉이랑 상담을 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열면 아까 이 학생 자료 안에 있던 페이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에다가 간단하게 쳐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생활이면 뭐 이춘천이와 점심시간에 줄서기로 다투었음. 그리고 뭐뭐해서 해결되었음. 그래서 그 결과를 보호자께 안내하였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상담을 했는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은 내용을 아까 제가 학생 자료랑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가면 바로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중에 맞다. 이 12월 7일 날 이런 내용으로 강릉이가 상담했었지. 요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 자료와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 관계형이 좀 설명하기도 어렵고 사용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드린 대로 여기 학생 자료에 들어가셔서 아이들 이름만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여기 클릭할 때 선생님들이 넣으신 아이들의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네, 선생님들, 제가 나중에는 이거 갤러리로 바꿀 건데 오늘의 할 일, 오늘의 한 일, 이번 주에 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표로 일단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만들었던 표와는 달리 이렇게 빨간 색깔 네모 박스가 보이시나요?
요거는 어떤 블록을 사용한 것이냐면요. 이렇게 슬래시하고 동기화 블록인데요. 동기화 블록은요. 써 있는 것처럼 모든 페이지의 콘텐츠를 동기화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요 표를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Ctrl V, Ctrl V. 제가 여러 개 복사를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강릉이 상담을 아직 안 했어요. 얘를 체크박스를 지워보면 동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국어 활동지 만들기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동기화가 돼서 체크박스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레이아웃을 캘린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캘린더가 한눈에 보기 좋으니 캘린더를 넣고 요 만들었던 표 중에 하나는 오늘의 할 일에 넣을 건데요. 네, 이번에는 캘린더 옆에 표를 만들어 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넣으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할 일은요. 오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필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료를 걸러준다고 했죠. 그래서 날짜를 선택하시고 2번 1, 오늘이죠. 2번 2를 선택하시면 오늘의 선생님들의 할 일이 이렇게 뜹니다. 됐나요? 그럼 날짜는 됐는데 오늘의 할 일이면 이게 체크박스가 표시되지 않은 것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체크박스하고 표시되지 않은 걸 해줘.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필터 2개 넣었습니다. 필터가 나와 있는 게 보기 싫으면 필터 이렇게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제목도 자꾸 똑같은 게 나오는 게 보기 싫어하면 데이터베이스 제목 숨기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기 만들어 놨던 거를 오늘의 한 일에 갖고 오고 또 표로 볼게요.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한 일이니까 체크박스가 표시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표시됨으로 바꿔주세요. 요 위에는 표시되지 않음이고 여기는 표시가 됨입니다. 차이를 보자면 여기 체크박스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쏙 내려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겨뒀던 것을 이번 주에 할 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기 때문에 이번 일이 아니고 이번 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체크박스에 표시되지 않은 일, 아직 하지 않은 일을 보는 게 좋으니까 않음 이렇게 해놓고 필터 지저분하니까 안 볼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강릉이 상담도 일로 넣고 이거는 일로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할 일이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엔 박원주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딱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꺼놓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일이 아직 안 된 게 강릉이 상담이랑 국어 활동지 만들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 활동지를 제가 내일에 할 일이지만 이미 했어요. 체크를 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양식을 배워보았습니다. 조금 어렵죠, 선생님들.
원래 이렇게 관계형이랑 요런 고급 블록을 사용하는 게 어려운데요. 선생님들이 저희 기본 블록 배웠고 속성, 필터, 정렬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잘 활용하시고 관계형은 제가 이미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저처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학교 일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조금 길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한 거를 잘 복습을 해주셔야 다음 시간에 이번에는 학급 홈페이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활동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